20년 이상의 건강관리 노하우와 경험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얻은 건강관리 정보를 알려드리는 하늘건강법 이성윤 원장입니다. 사람은 우유를 마실 필요가 없다. 우유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은 여태껏 칼슘 섭취를 위해 마셔왔던 우유는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롭기까지 한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우유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과 함께 댓글 남겨주시면 더 좋은 건강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유를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오히려 골다공증에 걸릴 수 있다. 2. 시판 중인 우유는 좋은 성분들이 가공 과정에서 전부 사라진 것이다. 3. 사람은 송아지가 먹는 우유를 본래 소화시키기가 힘들다. 이 영상은 병 안 걸리고 사는 법 책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저자 신야 히로미, 암 재발률 0%, 단 한 명의 환자에게도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은 세계 최고의 위장 전문의입니다. 우유를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골다공증에 걸린다. 시판 우유가 몸에 나쁘다는 것은 25년 전 친척 꼬마들 때문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생후 6, 7개월쯤에 아토피성 피부염에 걸렸습니다.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아도 아이들의 아토피는 좋아지지 않았죠. 급기야 혈변까지 보았는데 궤양성 대장염 초기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자주 먹는 음식을 조사했고 우유가 원인이라는 것을 알아냈죠. 아이들이 식사에서 적시 우유와 유제품을 모두 없애도록 했고 예상대로 혈변과 설사를 멈추고 아토피까지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우유가 여러가지 알레르기뿐만 아니라 어린이에게 백혈병이나 당뇨 등의 심각한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연구 논문이 몇 차례나 발표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유에 관한 가장 큰 오해는 골다공증의 예방인데 흔히 나이가 들어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도록 많은 우유를 매일 마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유를 많이 마시면 오히려 골다공증을 일으킵니다. 우유의 칼슘은 뺏제 먹는 생선 등 다른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보다 흡수율이 좋다고 하지만 사실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일까요? 우리 몸의 혈중 칼슘 농도는 9에서 10mg으로 일정합니다. 우유를 마시면 혈중 칼슘 농도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혈중 농도 상승은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혈중 농도가 올라가면 우리 몸은 정상치로 되돌리고자 여분의 칼슘을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즉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 마신 우유의 칼슘은 오히려 체내 칼슘량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유를 많이 마시는 세계 4대 낙농국으로 알려진 미국,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에서 고관절 골절과 골다공증이 많은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시판되는 우유는 좋은 성분이 사라진 녹슨 지방이다. 가공 전의 우유 속에는 여러가지 좋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나 시판 중인 우유는 좋은 성분이 가공 과정에서 전부 없어진 것입니다. 가공 전의 우유 속에는 탄수화물인 젖당을 분해하는 엔자임 비페아제와 지방을 분해하는 엔자임 프로테아제라는 단백질 분해 엔자임과 항산화, 항염증, 항바이러스, 면역조절 작용을 하는 락토페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엔자임이란 무엇인가? 효소, 생물의 세포 내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성 촉매의 총칭이며 쉽게 표현하면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엔자임의 양과 활성도가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가공 전 우유와는 다르게 시판 중인 우유는 이러한 좋은 성분들이 전부 없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우유, 가공 전 우유에는 약 4%의 지방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지방구라 불리는 작은 알갱이로 존재하는데 생우유를 그냥 두면 이 지방분만 크림층이 되어 떠오릅니다. 이것을 균질화하지 않아 운반 과정에서 지방구가 떠오른 것인데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은 우유를 균질화시킵니다. 그런데 균질화 과정에서는 생우유에 함유되어 있는 유지방은 산소와 결합해 가산화 지방으로 변합니다. 가산화 지방은 산화된 지방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 심하게 녹슨 지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 산화된 지방이 몸에 해로운 이유는
산화란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것으로 튀김 기름이 검게 변색하거나 사과가 갈색으로 변색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화된 식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프리레디컬, 특히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됩니다. 프리레디컬은 세포 내 유전자를 파괴하고 암의 원인을 만드는 등 각종 건강상의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우유의 가공 과정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앞의 균질화 과정에 더해 잡균들의 번식을 막기 위해 가열 및 살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유의 살균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저온 유지 살균법 62에서 65도에서 30분간 가열. 2. 고온 유지 살균법 75도 이상에서 15분 이상 가열. 3. 고온 단시간법 72도 이상에서 15초 이상 가열. 4. 초고온 단시간 살균법 120에서 130도에서 2초간 또는 150도에서 1초간 가열. 우리나라는 초고온 단시간 살균법이 가장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엔자임은 열에 약하고 130도의 고온에서는 거의 완전히 파괴됩니다. 또한 초고온 상태가 되면 가산화 지방의 양은 더욱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오히려 우리 몸을 해롭게 만듭니다. 사람은 송아지가 먹는 우유를 본래 소화시키기 힘들다. 원래 우유란 송아지가 마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함유된 성분 또한 송아지의 성장에 적합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자연계를 보면 알듯이 어른이 되어서도 젖을 먹는 동물은 없지만 인간만이 종이 다른 동물의 젖을 굳이 산화까지 시켜가며 마시고 있습니다. 우유가 사람의 모유와 비슷하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양소는 단백질, 지질, 젖당, 칼슘, 인, 나트륨, 칼륨, 비타민 등이 함유되어 비슷해 보이긴 하나 질과 양이 전혀 다릅니다. 우유에 함유된 단백질의 주 성분은 카세인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위장이 소화하기 힘든 단백질입니다. 이 외에도 항산화 물질인 락토페린의 경우에도 모유는 1.5%인데 비해 우유에 함유된 것은 0.01%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가열 처리를 하지 않은 생우유를 마신다고 하더라도 어른이 마시면 위산에 분해되어 버립니다. 어른은 아기에 비해 위가 발달하여 위산의 분비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선한 생우유를 하더라도 우유는 사람이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이 별로 좋지 않은 우유를 우리는 균질화하고 고온 살균까지 해서 나쁜 식품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젖당을 분해하는 엔자임인 락타제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드물다는 점입니다. 젖당을 분해하는 엔자임은 장의 정막에 있는데 이 엔자임은 갓난아기였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충분한 양을 가지고 있지만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점차 줄어듭니다. 젖당을 많이 함유한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가 어른이 되면서 젖당을 분해하는 엔자임이 없어진다는 것은 성장하면 젖을 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유가 정말 좋다면 균질화하지 않고 전살균한 우유 정도는 가끔 마시는 것은 괜찮으나 우유를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